안녕하십니까. 백현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 백현고 1 시험 문제는 가장 수능과 동떨어진 문제를 출제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이유가 수능하고 내신하고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백현고 2나 백현고 3 문제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수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에서 선생님 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수능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수능 실력이 많이 느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중간고사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기말고사 때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게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비수능 유형으로 문제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능과하고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 문제인데 영어로 해서 난이도를 높이셨죠. 보기가 영어이기 때문에 3이고요. 호령이 나왔는데 본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찾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문에서 영어 찾아쓰기 이쪽이 되겠죠. 수능과 관계없는 것도 수능형 지문이고 변형이 안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 레벨 2가 되는 거. 주제라든지 이것도 보기가 영어이기 때문에 레벨 3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게 이제 지칭 대상이어서 원래 수능형은 하나만 고르는 겁니다. 같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이렇게 살짝 문제 유형을 바꾸셔서 난이도를 높이신 겁니다. 이게 학생들의 논리보다는 너 얼마나 꼼꼼하게 봤어? 이런 능력을 물어보시는 게 맞죠. 백현고1 선생님 학생들의 꼼꼼함을 많이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이제 수능 유형은 아니죠. 6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비수능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법상 옳은 문장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전혀 수능에 이런 형태로 나지 않죠.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시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들은 이것을 위해서 따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과연 학생들의 수능 실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희 학원에서 프라이머리에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낭비가 되냐면요. 이제 백현고는 이런 문제를 대비한 문법이 따로 있어요. 틀린 문장을 고르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맞는지 틀리는지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쪽지 시험을 계속 봐요. 이게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은 올바르게 고치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 150 몇 문제를 뽑아서 계속 학생들한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계속 문법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백현고 1 내신 시험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 한 문제를 안 틀리기 위해서. 이걸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정성과 노력을 어휘라든지 논리 쪽으로 물어보시면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출제하신 지가 6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출제하시는 도대체 의도가 뭔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 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녹색 부분은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문장 자체를 아예 바꾸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러니까 평소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처음 보는 문장이니까 이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학생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거 이제 영작이 나왔습니다. 주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변형된 영작이기 때문에 이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것과 높지 않은 것이 많이 여러 군데 부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 10번 같은 경우도 일치, 불일치 보통은 하나만 고르는 건데 있는 대로 다 고르는 것으로 해서 난이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비수능 유형이죠. 지칭 추론인데 여기 가리키는 것을 하나씩 다 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요 유형이 원래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난이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냥 출제를 하신 겁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어휘나 논리 쪽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니네가 얼마나 꼼꼼히 공부했어 요쪽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시험을 잘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시면은 나중에 수능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고 이런 시험 문제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출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고2하고 고3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를 안 내시죠. 의도를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백현고2하고 백현고3은 굉장히 수능과 아주 비슷하게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12, 13, 14 전부 다 변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은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교과서 구석구석에서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뭐 교과서 본문뿐만이 아니고 뭐 회화라든지 이런 뭐 think and write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문제를 변형을 하셔가지고 출제를 하셨고요. 이 자체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읽어보고 그냥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냥 기본 실력으로 풀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꽤 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변형을 하셨고요. 이것도 전부 다 변형을 하셨고요. 어휘랑 빈칸 이런 문제가 저는 많이 출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실력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어휘를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그 학교 내신에서 많이 출제돼야 학생들이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키워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휘 문제인데 이제 변형을 안 하셨고요.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 제가 볼 때 선생님께서 이 원문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를 지금 찾았습니다. 초록색 부분은 원래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이 아니고 이렇게 그 변형된 지문인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걸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랑 똑같이 단어를 집어넣는 건데 근데 이거를 처음 보더라도 흐름만 알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문장이라고 해서 당황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게 흐름은 원래 배웠던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어라든지 이런 것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현고 1하고 백현고 2가 원문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내셨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논술형 5번은 역시 이런 내용을 그냥 한글로 쓰는 거니까 이쪽이 되는 거겠죠. 논술형 6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건 영작이죠. 그래서 영작인데 이제 본문하고 다르게 역시 변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입니다. 변형하셨는데 본문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평소 실력으로 써야 됩니다. 어법 틀린 거 고치기. 백현고 1학년 문제를 알아봤는데 참 백현고 1학년 문제는 보통 학교랑 많이 다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능의 논리력을 물어보려고 많이 애쓰시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비수능 유형의 문제도 많이 출제하셨고요. 또 서술형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한두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높아서 무조건 암기해서 될 건 아니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수능에 가까웠지만 그래도 좀 더 수능에 가깝게 출제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체감상 학생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이런 문제를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형을 엄청 많이 시키시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번에 많이 어려워서 역시 한 90점 정도면 1등급을 충분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백현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